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에 앱을 설치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앱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인터넷을 하시다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그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 누릅니다. 그러면 좌측에 다운로드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파일들은 무조건 여기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 파일들 중에 설치 파일이 어떤 건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방패 표시가 보이죠? 자, 이게 설치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또 아래 내려가 보시면 여기도 방패 모양이 아이콘에 나오죠? 이것도 설치 파일입니다. 그 다음 이런 번개 표시가 나오죠? 이것은 반디집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압축된 파일들이 이런 아이콘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설치 파일들은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설치된 파일들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앱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치된 앱이라고 나오죠. 설치된 앱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앱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용량도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설치한 날짜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저장 공간에 쓰지 않는 앱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컴퓨터 속도는 물론이고 저장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쓰지 않는 앱들은 과감히 삭제해 주도록 하시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설치를 다시 하면 되겠죠. 용량을 많이 차지하거나 아주 예전에 설치했던 앱인데 사용하지 않는 앱들이 있을 경우 전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우측에 보시면 점색의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거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거 버튼 누르시면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거하겠냐고 물어보고요. 예 하게 되면 완전히 제거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앱은 여기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설치된 앱 들어오셔서 설치한 지 오래됐고 사용하지 않는 앱들 전부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윈도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가상 데스크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앱, 폴더 등을 열어놓고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가 열려 있으면 정신이 없죠. 그래서 하나씩 닫고 이용할 때마다 옆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가상 데스크톱을 이용하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있는 가상 데스크톱 버튼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지금 현재 데스크톱과 새 데스크톱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새 데스크톱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데스크톱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가상 컴퓨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카톡 같은 것들은 가상 데스크톱 두 번째로 옮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옮기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데스크톱에 마우스를 얹은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창이 나오게 되죠. 지금 현재 데스크톱 1번에 있는 내용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원하는 걸 들고 데스크톱 2로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웹브라우저는 데스크톱 2로 옮겨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데스크톱 1에 있는 브라우저를 클릭, 드래그해서 잡고 데스크톱 2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1에 있던 브라우저가 없어지고 2로 옮겨졌죠? 자, 그 다음 또 옮길 게 있으면 다시 1에 가서 여기 있는 걸 잡고 또 2로 옮기시면 되겠죠? 자, 작업을 할 때 좀 집중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게 좋겠죠? 자, 또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자, 3번 만들었습니다. 자, 마우스를 얹고 기다리면 해당 데스크탑에서 열려 있는 문서나 파일, 브라우저, 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가서 메모장 잡고 이번에는 3번으로 옮겨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언제든지 여기서 원하는 데스크탑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1번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1번 창이 나왔죠? 다시 가상 데스크탑에 마우스를 얹으시고요. 원하는 데스크탑에 가서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해당 데스크탑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샵에서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는 워드 프로세서로 뭔가 문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탕화면에 여러 가지가 열려 있으면
복잡해서 정신이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상 데스크탑을 이용을 해서 현재 작업에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옮겨주는 거죠. 자, 가상 데스크탑 클릭하시고요. 카카오톡도 옮겨주도록 할까요? 이거는 데스크탑 2번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선택하시고요. 이제 작업을 하겠죠. 자,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검색할 일이 있으면 가상 데스크탑에 마우스 얹으시고요. 데스크탑 2번으로 가서 간단하게 검색하시다가 다시 마우스를 가상 데스크탑에 얹으시고 언제든지 원래 작업하던 데스크탑으로 돌아오셔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쾌적하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 한 대를 이용을 해서 두세 대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가상 데스크탑을 잘 활용 안 하시는데요. 여러 개의 창을 열어놓거나 앱들을 열을 때는 꼭 써봐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바탕화면의 기본 아이콘 설정과 정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보기라고 있죠. 여기서 아이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큰 아이콘 두시게 되면 아이콘 크기가 커지게 되고요.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아이콘에 있는 이름을 보기 힘드실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를 설정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콘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많이 꺼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이콘이 흩어져 있으면 보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죠. 이 아이콘들을 정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다시 누르시고요. 여기서 보기 들어가시게 되면 아이콘 자동 정렬이라고 있죠. 여기를 체크하시게 되면 아이콘들이 깔끔하게 좌측으로 붙어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아이콘을 잡고 아무데나 가져다 놓을 수 없고요. 항상 순차적으로 정렬이 되게 되죠. 새로운 아이콘이 생성이 됐을 경우 아무 곳이나 놓더라도 항상 차례대로 아이콘이 배열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보기 들어가시면 지금 자동 정렬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체크를 끄시게 되면 이제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져다 놓을 때 완전히 아무 곳이나 둘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이 정도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알아서 위치가 잡히게 되죠. 자, 이것은 보기에 있는 아이콘을 그리드에 맞춤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바탕 화면을 그리드를 가상으로 만든 다음 그 그리드에 차례대로 얹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끄시게 되면 말 그대로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바탕화면에 내 개인적인 폴더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꺼려지는 그런 파일이나 폴더가 있을 경우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보기 누르신 다음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를 끄게 되면 잠시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전부 가려주게 됩니다. 옆에 누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을 잠시 가려두시면 프로그램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원하시는 프로그램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만 가려지게 되죠. 자, 그 다음 혼자 있을 때는 다시 보기에서 아이콘 표시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정렬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이름 크기, 항목 유형, 수정한 날짜라고 나오게 됩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많이 꺼내 놓으시게 되면 찾는데도 한참 걸리게 되죠. 그럴 경우 규칙을 가지고 정렬을 하시면 훨씬 보기가 좋겠죠. 마우스 우측 버튼 정렬 기준에 가셔서 이름으로 정렬을 해주게 되면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크기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항목 유형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 유형 순은 사진이라든지 문서, 음악, 일반 파일 등으로 정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정한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한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제일 최근에 수정한 날짜가 기준이 돼서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되게 되겠죠. 바탕화면에 아이콘들 많이 꺼내놓고 이용하시는데요. 이렇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파일이나 폴더 찾을 때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